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인을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이 그 남자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제인을 좋아하다 라는 표현이 형용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방식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ing라고 하는 거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태분사 pp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뭐 된 또는 당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맞지가 않죠. 두부정사라고 하는 것으로도 형용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뭐뭐 할 이라는 의미였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표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의미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형용사 만들어줄 때 우리 뒤에서 이렇게 전부 다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형용사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남자를 나타내주고 싶죠. 그러니까 명사인 the man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데요. 자, 제인을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likes Jane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이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 뒤에다가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틀리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왠지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왜 틀리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표현하고 지금 막 만들어낸 표현을 같이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만든 표현은 형용사임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만든 표현을 보세요. 이 표현에서는 likes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사 그 자체이지 결코 형용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알아낸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likes Jane이라는 표현이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영어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who라고 하는 형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who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데 왜 하필 이름이 관계대 명사 이렇게 쓰여 있는지 좀 이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것이 관계대명사 그리고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는 who라는 녀석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여기 있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탁자 위에 있는 그 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탁자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형용사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보기 먼저 나오고 뒤에 형용사 갖다 놔야겠죠. 자, 있다라고 하는 거 is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on the table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지금 is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죠. 자, 이 부분부터 형용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이렇게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데요. 앞에서 봤던 거 사람은 who로 연결하고요. 그 이외의 것은 which로 연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것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벤치에서 울고 있는 아이 보시면은 울고 있다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줬죠. 한국에서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그리고 대화를 하다라는 동사를 대화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동사를 형용사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ng 그리고 pp 형태 그리고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특징은 항상 동사가 맨 뒤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동사를 변화시켜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 바로 이렇게 특수한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다음 표현들은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쪽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는 동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바로 상황분사 ing를 이용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태분사 pp 형태를 이용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은 영어에서는 더 이상 형용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계대명사를 넣어가지고 뒤에 있는 표현이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 오늘 배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용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이름은 명사라고 불리는데 기능은 형용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관계대명사를 선택하는 몇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경연대회를 승리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당연히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주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끼리라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죠. 자,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which를 쓰면 되겠죠. 자,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성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who를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쓰여진 편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영어로 쓰여진 이라는 표현이 편지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편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which를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